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용유한이 또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네. 우리 마태복음 뒷조사 김영화 작가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에 애걸툰이라는 그 기독교 만화 웹툰 사이트에서 김군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멀리 안성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더우신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마태복음 뒷조사가 마가복음 뒷조사와 함께 연재가 되다가 연재가 끝난 지는 이제 끝난 지 한 네 달 그러면 4달 정도 후에 이제 책으로 나온 거네요. 예. 그쵸, 그쵸. 푹 쉬셨죠, 그동안? 고향 땅에서 푹 쉬셨을 네. 것 그 같아요. 마가복음 뒷조사 김민석 작가님은 페이스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본인 PR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는 편인데 작가님은 사실 페이스북도 지난주에 이제 새롭게 계정 만드시고 그래서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 방송만 아니었으면 끝까지 신비주의 전략으로 가서 이제 누구야 이렇게 딱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냥 수면으로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었는데 김군맨이라는 그 필명은 뭐 뜻이 뭐 혹시 뭐 있나요? 뜻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네. 존 굿맨이라고 아. 뚱뚱한 사람 있어요. 그 헐리우드 배우 중에. 네네. 그분 옛날에 플린스톤 가족인가? 그 무슨 고인돌 가족 같은 데 나왔던 그 뚱뚱한 주인공? 남자. 예, 그 남자. 그분이 존 군맨이구나. 네네. 네네. 그분이 성함이 존 굿맨이고 그리고 또 굿맨이라고 하면은 또 좋은 네네네. 사람이잖아요. 뭐 선한 사람.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김군맨. 저도 좋더라고요, 김군맨. 그렇군요. 러스트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좀 잘생기셨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예. 그림이 잘 그리고 좀 이렇게 잘생기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 좀 그래요. 좀 저는 되고. 농담이 아니고 처음 뵀을 때 좀 심쿵했어요.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약간 실망했다고 할까? 좀 그랬어야 되는데. 갈수록 이제 용유한이는 되게 초라해지고. 예. 네,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작가님 이렇게 뭐 김영화 작가에 대한 모든 것을 뭐 알려주마 뭐 이런 시간 첫 번째로 좀 가지려고 하는데 네. 작가님 이제 만화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지셨는지 좀 어릴 적 얘기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화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만화 그려서 그때는 이제 드래곤볼이라는 그 만화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베껴가지고 애들한테 한 잔씩 나눠주고 꼭 그런 애들 있죠. 하나씩 나눠주면서 뭐 100원에 팔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못하셨구나. 또 뒷자리 앉아가지고 딱 그려가지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또 아버지께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반대는 안 하셨겠네요. 예,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중학교 때는 또 그런 비디오 같은 것도 막 많이 사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만화는 그때 약간 접었고 그 이후로 이제 순수미술 같은 쪽으로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학교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갔다가 그러셨구나. 그러면 본격적으로 만화 이렇게 웹툰 이런 만화를 시작하시게 된 그러니까 뭐 예를 들 아니면은 반대로 말하면 김민석 작가와 만나게 된 어떤 그런 계기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순수미술 쪽으로 이제 쭉 하다가 만화를 이제 전혀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한 얼마 동안 그러면 만화 안 그리신 거예요? 그럼 거의 8년? 9년 정도? 네. 그렇구나. 만화는 안 그리고 이제 다른 일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하다가 그 김민석 작가를 만나게 됐죠. 네. 그 김민석 작가가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이제 어떤 만화를 이제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그때도 인기가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팬으로서 이제 팬심으로 이제 가서 나도 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혹시 만화를 이제 어시스트 같은 거 이제 뭐 그려볼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놀러 갔었죠. 그렇구나. 그래야지 역사가 시작됐군요. 그게 한 5년 전? 네, 5년 전 정도에.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독자분들도 야, 이런 만화를 그린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 마가복음 뒷좌석 때도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보통 만화가 아니라 굉장한 그 독서력과 또 신앙적인 어떤 이력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약간 사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뭐 불받은 간증들 뭐 이런 것들. 우리 간단하게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네. 딱 하나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서문에도 마태복음 주사 서문에도 얘기했지만 재미없는 신앙 아. 계속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태 신앙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네. 약간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 보면은 조금 뭔가 에너지도 없고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것도 뭔가 없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간증거리도 하나 없는 그런 것에 만족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구들이랑 교제하고 교회에서 이제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고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배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열심히 하면서 이제 20대를 그렇게 보냈죠. 뭐 혹시 뭐 신앙적인 방황이라든가 약간의 좀 이렇게 20대를 지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나왔거든요. 20대 지나오면서 이제 어떤 신앙적인 고민 네. 혹은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약간 문제라고 하면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교회나 어떤 신앙이라는 게 그냥 당연한 네네. 어떤 삶의 네네. 그냥 기본. 네네. 근데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네. 뭐 이스라엘도 좀 몇 번 다녀오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좀 해보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살짝 에피소드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주시면 되게 겸손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예. 네. 조금은 이제 네. 그런 얘기 뭐 이스라엘로 왜 가셨어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이제 성지순례로 이제 몇 번 갔다가 다른 거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랑 같이 뭐 작업하고 싶다. 저도 하고 싶고 이제 그 형도 한번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살면서 여기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한번 도와달라 해서 가가지고 저는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가서 직접 그 2차 성전도 보고 이제 그때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다 저는 이제 혼자 가가지고 이제 봤거든요. 이제 네. 그 올드시티 근처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하나하나 보면서 있었던 게 이 책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아무래도 이미지로 이제 나타내고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만화책도 이제 또 작업을 해서 이제 또 만화책도 나왔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작업하신 네. 작품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민석 작가한테 이제 찾아가서 네. 나도 한번 만화를 그려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줬던 시나리오가 속기사 마태라는 네. 그 만화가 그것도 마태네요. 예 그것도 네. 마태예요. 그것도 이제 에클툰에 올라와 네. 네.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렸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과장이라고 이제 그것도 역시 에클툰에 이제 공과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공과장은 이제 약간 좀 까칠한 그 과장이죠. 과장인데 네. 만년 과장이라고 해요. 이게 약간 진급이 잘 안 되고 왜냐면 그 까칠한 성격 때문에 이렇게 약간 그런 윗선에 막 약간 좀 그런 걸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아부를 잘 못해요. 아부를 잘 네. 못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다녔었던 이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제 많은 그 일들이 있으면서 좀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죠. 그런 신앙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주인공이 이제 조금씩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리고 그 한 과부랑 그리고 이방인인 캄보디아에서 온 그 친구랑 셋이 어떻게 팀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예수님을 조금씩 찾아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네. 있었던 거고. 갑자기 엄청 보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작업하신 그리고는 네, 지금 또 이스라엘에서 그때 작업했었던 네. 그 책이 한 건 있고 제목이 뭐예요? 프로젝트 팔레스타인이라는 책으로 이제 약간 그거는 그 정치적인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에 네.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했던 그런 책이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지금 아직 연재하고 있고 지금 미완 상태인 그 21세기 성경 학습 만화 그 성막에 대해서 이제 좀 다뤘던 거. 성막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신앙생활 했다가 네. 뭐 교회 다녔다는데 다른 소재나 제목, 네. 주제들은 굉장히 네, 맞습니다. 뭐 폭도 넓고 네. 일반적인 소시민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실존적인 삶도 있고 그런 사회에서 부딪히는 모습들 네. 근데 진짜 본격적인 성경 만화도 있고 네. 굉장히 뭐 다양한 네. 그 폭이 넓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이제 김민석 작가 그리고 같이 있는 작가들이랑 같이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뭘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씩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네. 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책이 출판되고 네. 작품으로 딱 나온 건 아마 이 책이 네네. 굉장히 좀 본격적인 책이 상징적인 책이 되셨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이 책에 대해서는 좀 약간 작업에 대한 에피소드나 작업 준비 과정 네. 혹은 작업하면서 어떤 경험도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사실은 저희가 네. 이제 그 김민석 작가랑 주석 만화를 한번 그려보자라고 했었어요. 주석 만화. 그게 처음에 그러니까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우리가 왜냐면 이미 많은 주석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그냥 하나둘 참고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처음에 네, 시도를 하려고 이제 처음 계획을 막 했었어요. 그 김민석 작가 같은 경우는 그 마가복음 여기서 나온 마가복음 뒷조사 같은 마가에 그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그걸 이제 하고자 했었고 저는 뭐라 할까 하다가 저도 그냥 처음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쭉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어떤 그런 네, 그런 생각이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정말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죠. 그러면 그렇게 어떤 주석 만화를 그려보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가장 짝을 이루는 뒷조사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건가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마태복음 뒷조사도 그렇고 마가복음 뒷조사도 그렇고 1세기에 초점을 맞춰보자였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언어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풍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성경을 좀 더 풍요롭게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툴로서의 어떤 만화를 만들어보자 이제 했었는데 마가복음 뒷조사를 이제 쭉 하다 보니까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마가복음 뒷조사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뒷조사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약간 좀 많은 고민이 그 먼저 김민석 작가가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걸 잘 보면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좀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게 프롤로그가 같잖아요. 이 부분이 예. 프롤로그가 짝을 이루는 네, 거죠? 프롤로그 같은데 뭐 사판 검사는 마가복음의 사판 검사는 약간 그 비평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교회 밖에서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예를 뭐 반대로 보자면 스튜어트 변호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좀 이렇게 밖에 그런 신학적인 작업을 이제 알아가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법적 논쟁을 하기 위한 어떤 자료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는 이제 너무 그 겹치는 내용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막상 보면은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안 겹치거든요. 그쵸, 예. 그런 것도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신 거죠? 네네. 그 처음에 이제 콘티를 짰을 때 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쓰는 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마가복음에만 있는 어떤 특색적인 것들을 이제 마가복음에만 하고 마태복음은 좀 더 그 복음서의 그 텍스트에 좀 더 충실해가지고 일반적이고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 실제로요. 독자들은 왜 마태복음부터 나오진 않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네. 이것도 사실은 의도했던 건지 의도 안 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신학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마가복음이 네. 먼저 쓰였다는 네. 그 학계의 정설 혹은 네. 통념들을 먼저 소개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마가복음을 먼저 소개함으로써 복음서가 왜 쓰였는지 그리고 역사적 예수의 그 추적하는 과정들의 어떤 프롤로그, 그러니까 인트로를 많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으로 들어가고 마태복음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약간 마가복음 뒷조사에서 약간 그 개론적인 역할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본격적으로 좀 책 자체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다룰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순서상으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우리가 나오고 마태복음이 나오고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아주 간명한 그 기초적인 자료 그거에 대한 마태복음은 교회 지침서로서 그것들을 좀 더 이제 구약과 연결한 네네. 어떤 교회 지침서로 발전시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복음서 생각해서 맨 처음에 저도 사복음서 통독해야지 이제 어렸을 때면 마태복음 읽다가 맨 처음에 그 계보 나온 부분에서 아니 그냥 창세기 읽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 먼저 읽고 그러면서 어떤 역사적 예수라든지 1세기 배경이라든지 되게 그쵸. 좀 날카로운 질문들에 대한 장치 같은 거를 좀 배워놓고 마태복음 들어가면 마태복음은 본문에 대한 설명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사실 복음서 개론으로서 마가복음이 역할을 한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어서 마태복음 뒷조사 좀 더 얘기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네. 그 캐릭터 소개 잠깐 좀 해줄 네. 수 있으세요? 스튜어트 이제 변호사와 예. 콩. 네. 어떤 캐릭터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에 어떤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고릴라인 이제 스튜어트 변호사가 어쩌면 보면 저의 모습이기도 자화상 한 같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궁금증 없이 그냥 일반 교회에서 편안하게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이게 등치가 큰 캐릭터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네, 어떤 캐릭터가 있을까 생각하다 고릴라라는 캐릭터가 그 커다란 등치가 저를 이제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커진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몸집 네. 같은 것들을 네,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때 네, 스튜어트라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 작가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서문만 보면 작가님이 이 스튜어트가 내 자아상과 같다 얘기하셔서 되게 덩치 크고 되게 고릴라 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콩. 네. 네. 콩에 대해서. 콩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콩은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해주고 이제 스튜어트를 이제 옳은 길로 이제 인도를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한마디로 대조되는 거예요. 그 큰 캐릭터와 아주 작은 콩 캐릭터가 그 작은 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그 안에 아, 일부러 대조시킨 거군요. 예, 그래서 일부러 그렇구나. 왜냐면 그 몸집 큰 스튜어트가 콩한테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 장면은 상징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복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네. 작더라도 그 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에서 비유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개도 있다. 뭐 네, 그 네, 말씀에서 해서 이제 그 후대 후손이죠. 그 개의 후손이죠. 하몰이 그 예수님이 탔던 나귀의 후손인 네. 것처럼. 원한 감정이 좀 있긴 한데 이 콩은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자 네. 성경을 통달했다는. 통달해서 이제 어떤 선생이 된 거죠. 그쵸. 구루가. 네, 그래가지고 네. 마가복음 뒷조사랑 좀 다르게 여기서는 그 콩의 두 제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아줌마와 판다 나오는데 그 캐릭터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콩이 이제 어떤 성서동물재단이라는 그 설정이 나오는데 그 설정 자체도 이 성서 동물들을 데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착취하고 그들에 대한 그 노동력을 이제 일삼아가지고 하몰도 여기 출신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 하몰, 네. 그렇구나. 네네네. 그 성서동물재단에 반하는 어떤 세력이죠. 사실 콩은. 아, 그래서 거기에 성서동물원에 안에 있는 그 동물의 그 인권이에요. 동물권을 네, 동물원을 예. 그래서 보호해주고. 그 지하에 이제 비밀 그런 통로 같은 걸 만들어서 노조위원장. 사람들을, 예, 그렇구나. 예, 교육시키고 그리고 네. 제자들을 만들고 이제 사는 그런 곳이 있는데 네. 그곳에 제 1관문에 있는 것이 이제 오리 아줌마고 네. 그다음에 그 제 2관문이 그 편집장이라고 이제 설정으로 나오는 이제 그 판다가 이제 네. 그래서 각자 그 두 오리 아줌마와 판다가 각자 이제 마태복음의 중요한 네. 키워드인 신학적인 어떤 얼개들과 구조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참 그 설정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내용도 너무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튜어트 변호사가 그들의 관문의 어떤 그 테스트를 통과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콩에게 다가와서 어떤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지혜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입문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는 좀 그런 근데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관문 통과할 때마다 퀴즈가 나오잖아요. 네. 뭐 어려워요 퀴즈가. 그러니까요. 나도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풀라고 나한테. 그 퀴즈에 담긴 의미를 이제 풀어주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뭐 오리 아줌마가 아주 그 입에 착착 감기는 그 사투리를 네. 사투리를 이렇게 뭐 했잖아 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맞아요. 쓰시는 것도 재밌고 판다는 스튜어트보다 더 커요. 네. 네, 판다는 아주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무서운 장면도 좀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캐릭터들이 이렇게 좀 잘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 마태복음은 원래 원작이 이게 애클툰이라는 네. 웹페이지에 올라간 건데 이거는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좀 더 그 미공개 컷이 담겨 있다고 네. 하던데 뭐 어떤 거죠? 네, 미공개 컷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 마태복음 하면서 이제 책으로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식을 취하다가
왜냐면 웹툰의 그 특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댓글 시스템, 뭐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만화를 보고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임주영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이제 저희 카페에 자주 오시는 분인데 분이 아쉬운 부분 그리고 좀 더 보충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술 두고 싶어서 조금씩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을 추가하면 좋겠다. 나중에 책으로 만약에 내면 추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이제 추가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아, 많은 예. 분들이 도움도 주시고 맞습니다. 조언도 주셔서 좀 더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고 같이 만들어진 어떤 공동작업이 된 것 같아서 네. 참 감사하고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정말 잘 받은 것 같아요. 미공개 컷이 한 2장면 정도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냐면 이 웹툰으로 연재될 때 보신 분들이 또 책으로 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임주영 목사님은 이제 조용히 계시고. 우리 처음에 이거 네.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아, 네, 한번 그러니까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마지막에 네. 그 작가님이 사인본을 아, 이제 예. 여기서 직접 사인을 하시거든요. 사인하실 때 그 이제 스튜어트 캐릭터를 그려서 사인하시는데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기대평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3분한테 사인본 책을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합니다. 네, 저는 이미 사인을 네.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살짝 공개. 아주 멋있게 사인해 주시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 보니까 저희 둘이서 막 뭐 한다고 해도 막 많이 참여 안 하시는데 아마 오늘은 댓글 많이 다시지 않을까 예, 싶어요. 마지막에 사인본 하시는 것도 저희가 좀 촬영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저는 이 책을 쭉 읽어봤는데 그 마가본 뒷조사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신학적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뽑아봤거든요. 네네. 읽으면서 아주 저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줬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보통 마태복음을 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집중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방인들이라든가 비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로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아주 충실한 설명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또 뭐 물론 여기 톰라이트가 나오면서 이제 마태복음과 신명기의 유사성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에 대한 어떤 유비들 이런 것들이 충실히 잘 담겨 있어서 진짜 신학적인 책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만화로 풀어내니까 굉장히 신학책 읽기 싫어하는 신학생들이 보기에도 좋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약속과 예언의 차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마가태복음이 갖고 있는 그 약속의 차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독자들과 제자들을 함께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함께 제대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죠. 언약적 신실하심.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라는 네. 그 키워드로 구약성경과 신약을 연결하고 네.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잘 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잘 정립된 것도 만으로 풀어내는 그 탁월한 능력을 네.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신학적 개념들이 어떻게 이제 자연스럽게 또 편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 100면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네. 종말에 대한 예언과 그런 어떤 묵시론적인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잘못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한 또 세대주의에 대한 비판 네. 이런 것들이 또 담겨 있어요. 네. 또 이런 걸로 보면은 사실은 이 책이 뭐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신학을 다 담을 수는 없겠죠. 네. 마태복음 뭐 기독론, 교회론 다 있겠지만 네.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잘 담고 있고 산상수훈에 대한 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알차게 잘 꾸며져 있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탄탄한 책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이 뽑으신 예. 이 마태복음 뒷조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챕터를 6장 약속의 성취라고 아까 고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어떤 출애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던 그 지도자였던 모세와 그것을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을 하면서 구약의 어떤 그 약속, 방금 말씀하신 약속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이제 그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그리고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실현해 가는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으로 이렇게 쫙 퍼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구약을 쫙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저는 너무 사실 감동스럽고 그리고 저는 그전에는 늘 이제 마태복음 하면 되게 윤리적인 지침이 되게 강하게 행위가 되게 강하게 담겨 있는 책이라고 많이 맞아요. 들었었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 부분도 되게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산상수훈의 그런 행위들이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가르침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들이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또 은혜라고 하는 더 포괄적인 하나님의 의 혹은 은혜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신학 개념들과 같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러면서 산상순과 주기도문을 연결하는 어떤 이런 마태복음의 그런 내용들을 짚어주는 게 저는 또 신학생 출신인데 네, 너무 좋았습니다. 거의 처음 듣는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제자도로 연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튜어트 변호사가 점점 제자도로 가려는 그 성장 드라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한 명의 제자로 바뀌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스튜어트 변호사 이야기도 하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과 행동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내러티브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 둘만 너무 얘기하고 있는데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책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 이어서 그러니까 스튜어트 변호사가 전 너무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소위 좀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이런 뭐 배경적이거나 문맥적인 것들을 연구할 필요를 사실 못 느끼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즉 그냥 영혼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24장을 어떤 세대주의적인 환란 막 그런 것들을 해석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두려워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남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였다가 결국에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 신앙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직결될 수밖에 없는지를 짚어주는 게 아주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스튜어트 변호사와 비슷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되게 큰 감동과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을 좀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마이크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한번 말이 길어지네요. 김영하 작가님 혹시 이거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힘들었던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어려웠던 부분이요? 네, 한두 가지는 아니었겠지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것을 쉽게 봤다는 게 가장 저한테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시도하는 그런 거라서 처음 얘기했듯이 그 주석서라는 어떤 주석 만화라는 어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처음 시도했었는데 처음부터 거의 약간 절망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하면서 그래도 같이 이제 김민석 작가랑 또 같이 있는 그 작가들이랑 같이 논의하면서 이제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소화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 신학적인 그런 부분을 그 이미지적으로 또는 이야기로 그걸 녹여내는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만화를 잘 모르지만 제가 봐도 이 부분에 이 컷을 어떻게 이렇게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각주가 위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마태복음으로 아주 유명한 그 주석가들이 나와요. 네. 그 중에서 이제 3명을 제가 봤는데 이제 WBC 주석을 쓴 헤이그너라는 사람, 풀러 아마 신학대학의 신약학 교수 아주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고, 그 알티 프랑스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또 마태복음 학자죠. 그리고 이제 톰 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각주로 다 담겨 있어서 사실은 뭐 주석을 누가 보겠습니까? 목회자도 안 보고 신학생도 아무도 안 보는 건데 우리는 또 만화가가 봐주시니 저희가 또 감사하게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도널드 헤그너, 톰 라이트, 알티 프랑스가 캐릭터가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네, 찾아보시는 것도 또 네, 재미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만화가 잘 안 풀리고 그럴 때는 같이 모여서 통성기도도 좀 하고 제시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몰랐던 부분이 그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거의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쓰였다. 그래서 교회의 지침서, 결국은 지혜로운 어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로서의 어떤 제자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도 마태복음에서만 사실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책도 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소개가 잘 돼서 좀 좋은 반응이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뭐 어떻게 마가복음은 많은 분들이 지금 여전히 잘 사랑해 주시고 계시죠? 네, 마가복음은 정말 놀랍게도 정말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마태복음도 이어서. 근데 저는 소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도 잘 팔리고 많은 분이 사랑해 주셨지만 저 개인적인 네. 이 김민석 작가를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마태복음이 살짝 또 조금 더 내용이 저한테는 부담 없이 다가왔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조금 저희도 좀 어렵다 그렇죠. 싶은 네. 게 좀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조금 더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거나 좀 이거 진입장벽이 높다 이렇게 생각까지 안 들고 성경 내용을 좀 잘 풀어줘서 오히려 좀 학습 효과로는 이게 좀 더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저 마가복음 뒤쪽에는 약간 개론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어서 살짝 어려운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더 교회에서 훨씬 더 평이하게 잘 학습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핵심적으로 복음서 비평 문제, 맞아요. 뭐 역사적 예수 문제 이런 구전 것들을 전승에 대한 막 그런 사판 검사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변호하기 위한 그 하모리라는 거의 사기 캐릭의 아주 어렵고 난해한 예. 질문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스튜어트 변호사는 그런 것들은 마가복음에서 전전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어떤 교회의 제자도 이런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했던 차원에서 두 권 같이 읽기는 정말 맞습니다. 좋은 이거 같이 생각입니다. 읽어야만 이게 짝이 맞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서로 네,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이 네. 책 있는데 저희 출판사 책 저거 또 참고 많이 했다고 했는데 아 맞아요. 작가님 이 책을 이게 참고를 아마 마태복음 네. 24장 네, 마태복음 부분에서요. 24장, 네. 예. 어떤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그 24장에 있는 어떤 그 환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것이 이미 AD 70년 그 성전이 무너진 걸로 이제 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어떤 네. 그런 관점이 을 이제 마태복음 뒷조사 그 뒷부분에 그 종말론 그 부분에 좀 많이 인용을 했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쪽이죠. 그 되게 재밌는 부분이 아마 판다와 같이 얘기할 때 같은데 그 이제 막 스튜어트 변호사가 종말 때의 막 그런 징조와 이런 환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판다가 콩인가가 콩이군요. 콩이 그 저기 어디서 그 얘기 듣냐 했더니 그 유튜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구글이나 검색해보면 그런 자료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성경적인 근거에 있다기보다는 어떤 예, 예. 좀 특정 신학 어떤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것들을 또 지적해주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막 옛날에 막 666 막 이런 그 휴거와 이런 것들 아직도 사실은 되게 지배적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런 네. 어떤 염려와 그런 것들을 되게 불안을 조장하는 그래서 뭐 아주 예전에 다미성교회 같은 이단도 많이 나왔고 네, 그런 부분도 마태복음을 오해한 그런 결과.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마가복음 13장이라든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묵시론적 내용들이 얼마만큼 잘 성경신학적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일단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 다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 좀 건강하게 네. 잘 소화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포일러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스튜어트 변호사의 또 결론도 저는 그 이제 좀 소박하지만 저는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감동스럽고 이거는 이제 김희석 작가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두 분 작가님께 부탁하고 그냥 뭐 개인적인 부탁이어서 뭐 그냥 이게 무시하셔도 좋은데요. 그냥 스튜어트와 사판이 같이 뭐 공부하는 모습을 좀 그려주시면 되게 왠지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대화가 통하는 좀 접점이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 그저에는 전혀 막 날 서가지고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그 선위에 있다가 이제는 좀 서로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두 캐릭터가 같이 있는 그림을 혹시 그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명화 작가님 이제 큰 작품 하나 마치시고 이제 또 준비도 하고 또 앞으로 계속 작품 활동 하실 텐데 혹시 뭐 좀 계획이나 포부 같은 것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뒷조사랑 마가복음 뒷조사를 이제 지식 만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런 만화를 이제 그려냈으니까 이걸로 이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류의 만화들이 조금씩은 더 나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만화가니까 저희는 또 이야기가 있는 만화, 그 내러티브가 있는 어떤 그런 극만화 같은 것들도 되게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네. 아직 뭐 그렇게 네. 구체화된 거는 아직은 없어요. 네. 그럼 언젠가는 66건 뒷조사가 잘 될 거라는. 주석 만나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서 아무도 안 있는 주석 내가 있는다. 예, 그래서 사실은 동기부여가 좀 돼서 좀 옆 주변에서 에너지 좀 실어주고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주셔서 우리 김영화 작가님 같은 분들이 좀 탄력을 받아서 네. 좀
더 열심히 또 더 큰 포부를 갖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고 또 이런 그 성경 지식 만화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워낙 웹툰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자극적인 것보다 그 잔잔한 그 이야기가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자양분도 되고 또 삶의 성찰도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바람이 있다면 그 저희 출판사 신학 출판사고 신학 어떤 텍스트 같은 것들을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로 콘텐츠를 새롭게 좀 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 늘 건강 잘 지내시고 오래오래. 왜냐면 저도 정말 팬으로서 이런 작품이 얼마나 사실은 지금 뭐 표현을 많이 안 하셨지만 진짜 저희 피와 땀이 거의 담긴 작품이잖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거의 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게 그런 거네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나 혼자 고생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 의미를 찾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건데 그런 거를 이제 꾸준하게 일단은 완성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좀 응원의 메시지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게 제일 큰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마태복음을 읽을 독자분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뒷조사 이제 그리면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라고 이제 교회의 상징을 이 스튜어트라는 주인공이 이제 담고 있는데 사실 가장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만화를 그리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고 내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구약과 신약이 분리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 정말 쉬운 부분인 것 같으면서도 정말 잘 안 되는 정말 일반 교회에서는 그것이 이제 많이 나눠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분리된 것 채로 이제 그것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 책을 읽으시는 이제 독자분들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접점이 좀 생겼으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어떤 책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로 연결돼서 그것이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모형으로서 이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것이 이제 이 안에 제가 이제 의도해서 이제 담으려고 했던 것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네. 너무 중요한 거. 예. 상당히 신학적으로 해주셔서. 그 김동현 작가님도 스스로 이게 작품 활동하면서 공부하면서 많이 이제 공부가 되셨겠어요. 네. 계속 성장해가는 우리 또 작가님을 보면서 또 저희도 덩달아 성장하고 시야가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게 완전 생 라이브는 아니지만 또 이런 즉흥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즉흥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긴장시키고 그래요. 뭐 별건 아니고요. 네. 김용화 작가님에게 마태복음 뒷조사란? 뭐 이렇게 좀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뭔가 생각나는데 그게 한 단어로 아니 그럼 뭐 이렇게 뭐 풀으셔도 되고요. 네. 어떤 작품이에요, 작가님한테? 예, 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불편함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게 약간 어렵잖아요. 사실 저한테도 되게 소화하기 어렵고 하지만 알아야 되는 네, 불편하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뒷조사. 그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책을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한테 아직 보내주지 못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에글튼 통해가지고 이제 본 친구들이고 혹시 애인은 있으시고요? 여러분에게 그 희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애매하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아무튼 오늘 뭐 아무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친히 안성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같이 우리 한솥 도시락도 먹고 너무 감사해요. 예. 그 뭐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김희석 작가님만 몇 달 전에 저희가 뭐 방송에도 뭐 그냥 책 출간 전혀 계약 안 됐을 때도 하고 했었을 때 그 이후에 몇 달 후에 작가님 뵀을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게 같이 만나시나
그래서 되게 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계속 지금 끼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될지. 예. 끼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좋은 소식 한번 알려드리죠. 그렇죠. 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네. 7시 네. 그 신논현역에 위치한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네. 에클톤 작가님들을 만나는 미니 콘서트를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용희환이도 가고요. 네. 끼워드릴게요, 여러분들. 네네. 다음 주 저녁 7시 예, 예. 교보문고 강남점으로 오시면 네. 김인석 작가님과 김영화 작가님 또 한 분이 누구시죠? 조요셉 작가. 그 작가님은 어떤 작품 하셨어요? 지금 황병장이라는 그 작품을 이제 에클튼의 단편으로 이제 연재했고 네네. 그리고 지금 의인을 찾아서라는 작품을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강남점 교보문고로 오시면은 네. 7시에 네. 저희가 그 안에서 그 교보문고에서 마련해준 그 부스에서 네. 같이 용유한이 네. 출장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해외 현장 출동. 해외 방송 그거 출장 방송 예 그거 할 테니까 그쪽으로 오셔서 같이 저기랑 방송도 네. 좀 시청도 하시고 네. 또 사인도 받으시고 질문도 하셔서 같이 재밌는 시간 마련했으면 네. 좋겠어요.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네. 약속했던 이벤트.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네. 독자분에게 네. 이 사인을- 여러분 김영화 작가님의 사인북을 받고 싶으신 분은 지금 예.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세 분께 이 책이 갑니다. 예. 그러면 네, 이세 권을 사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가님 책이고. 네. 네, 여러분은 지금 네, 김군빈 작가님의 사인을 보고 계시고요. 아 네. 딱 봐도 고릴라죠? 킹콩 같은. 스튜어트 변호사님을 그리시고 계시네요. 예. 작가님 근데 원래 고릴라를 좋아하셨나요? 글쎄 딱히 생각 안 해요. 좀 되게 캐릭터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인상이 좀 선한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순박한. 두 번째 책 사인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받으실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럼요. 이 책을 받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임그레님이 전달해 드리나요? 뭐 직접 전달은 아니고요. 그 앵그레님이 뭐 기사는 아니니까요. 택배로 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 하물보다 콩이 왜 이렇게 작나 했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 교보문고에 가면은 사인회 때 네. 이렇게 사인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네. 그리고 뭐 캐리커처 같은 그런 이벤트도 제가 준비 중이니까 그다음에 시간 되시면 꼭 오셔서 이렇게 불금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영하 작가님, 저 용유환이 방송에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또 뵙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고 또 한 손 말고 다른 거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우리 다음 주에는 그 여기서 뵙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라이브로 네. 뵀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네. 예. 네, 그쪽 현장에 꼭 오셔서 네,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